오늘은 교과서 396쪽을 펴세요. 지난 시간에 한 것을 복습 겸 확인하고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395쪽부터 시작하는 강연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지 자료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표기와 의문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가로쓰기를 하고 있는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는 세로쓰기를 했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여기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현대국어에서라면 이렇게 끊어 적기를 했을 텐데 중세국어에서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뒷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했음을 알 수 있고, 또 이 예시에서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이제 중세국어에서 표시를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국어에는 예디음, 여린히읗, 순경음 비읍, 아래와 등과 같이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가 존재했고, 어제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치음도 중세국어에 있었던 글자죠. 이 부분에서 중세국어에는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 이것을 어두장군이라고 하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뜻을 쓰매처럼 된 소리로 바뀌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문법의 차이를 살펴보기 전에 어제 현대풀이를 살펴보면, 자,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중국말과 달라 문자,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자,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말과 다르죠. 그래서 중국의 문자 한자와 우리나라 말이 통하지 아니한다. 중국과 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 중에 이제 자주 정신이 드러나고요.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애민 정신이 나타나고요. 새로 28자를 만드니, 이제 새로 만드니, 이 부분에서는 창조 정신.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자, 이 부분에서는 실용 정신이 나타납니다. 자, 이 내용도 지난 시간에 다 한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기에 이 부분을 현대국어로 나타내면 중국과 달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중세국어의 조사애가 비교를 나타내는 현대국어의 조사와 가와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나오는 애가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시에서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가 중세국어에서는 이것만 있고 현대국어에서 음절, 끝음절에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붙어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가가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여기는 같지만 여기가 다르죠. 자, 그래서 현대국어의 조사가가
중세국어에서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끝음절에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붙어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가가 이제 중세국어에는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세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대요. 자,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 자, 중세국어에서 양성모음은 아래아, 오아, 음성모음은 우어. 자, 이거냐에 따라 조사나 어미가 선택된 거죠. 이를테면 이 부분에서는 음성모음 다음에는 음성모음을 가진 조사가, 자, 여기서는 양성모음 다음에는 양성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됐는데, 그래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네요. 이 예시에서는. 반면에 현대국어에서는, 자, 여기에 양성모음 뒤에 음성모음 으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이 예시는 모음 조화 현상이 지켜지지 않은 예시죠. 이것은. 자, 그래서 이를 통해 현대국어에서는 모음 조화 현상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라서 체크하는 겸 해서 확인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새롭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휘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했는데, 중세국어에 쓰인 어휘 중에는 형태나 의미가 현대국어와 다른 것이 있어요. 어휘에서의 변화도 있다고 합니다. 어제 현대어 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서르는 서로를 뜻하는 말로 현대국어와 형태만 다르죠. 이제 뜻은 같는데 르에서 로 이렇게 형태가 바뀌었네요. 반면에 형태는 비슷하지만 현대국어에서 그 의미가 달라진 어휘도 있어요. 바로 어린 같은 어휘가 그러한데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 이라는 의미 있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어리석은 이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래서 이 어린은 중세국어에서는 어리석은 이라는 뜻이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 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이동을 한 것에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 및 의문, 문법, 어휘의 차이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이게 바로 언어의 어떤 특성이죠? 그렇죠. 언어의 역사성. 그렇죠?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죠.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국어의 역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선임들의 삶을 이해하고 국어의 소중함도 느꼈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강연자의 당부를 하고 1강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제 2강을 보면 이번 시간에는 오늘날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이 어떠한지 살펴볼 거예요. 다음 그래프를 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이라고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 및 세종학당 학생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 그래프는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 및 세종학당 학생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에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 동포나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세종학당은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한국어 능력 시험과 세종학당이 무엇인지 나타났네요. 이 그래프를 보면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와 세종학당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자, 바로 이게 세계 속에서 한국어 위상이 높아진 이유가 되겠죠. 자,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진 이유. 그 덕분에 한국어의 국제적인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니 자랑스럽지 않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어가 한 민족만의 언어가 아닌 세계인의 언어로 주목받으며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의 주인인 우리가 국어를 함부로 사용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다음 자료를 같이 볼까요? 자, 그래서 왼쪽의 자료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한 예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니크한 디자인과 비비드한 컬러가 돋보이는 이 상품은 이미 많은 셀럽들이 초이스한 핫 아이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죠. 그런데 이것은 외래어와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한 디자인. 이거는 이제 독특한 모양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독특한 모양과 독특한 모양과 비비드한 이거는 화려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컬러가 컬러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색상이 돋보이는 이 상품은 이미 많은 셀럽들이 이거를 고치면 유명인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유명인사가 초이스한 영어가 나왔네요. 초이스함을 이제 선택한 핫 아이템입니다. 자, 핫 아이템입니다. 이것은 최신 유행 상품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최신 유행 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외래어와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한 예를 살펴보았고요. 자, 그 옆에는 가상 공간에서 언어를 잘못 사용한 예가 나왔습니다. 언어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예가 되겠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나요? 어디야? 그 다음에 지읒. 이것은 집이야. 자, 안 나와. 이거는 안 띄고 나와. 이렇게. 그 다음에 짐. 이거 짐 고고인가요? 지금 나가. 응응 없는 와. 이렇게 많이 쓰죠. 규범을 파괴해가지고. 자, 알맞게 바꾼다면 그래. 얼른 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왼쪽 자료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한 예이고, 오른쪽 자료는 가상 공간에서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예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적절한 표현을 일상생활에서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국어를 잘못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국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어나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상 공간에서도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올바른 국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자, 마지막 부분. 모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자, 계속 나오네요. 언어의 어떤 성질이죠? 그렇죠. 언어의 역사성.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국어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자신이 국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국어를 사랑하며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당부를 하네요. 강연자의 당부. 강연자의 당부. 이렇게 해서 강연자의 당부. 제2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과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스스로 복습을 하고요. 자, 오늘 한 내용 필기한 것을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시작할 때 검사해서 도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해서 도장을 꼭 받도록 하세요.